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인체 탐구, 음양 오행과 오장 육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심장도 보이고 간, 비장, 폐, 신장, 이게 오장이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46번째 이야기는 인체 탐구 편입니다. 음양 오행과 오장 육부를 알면, 즉 내 몸을 바로 알면 습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353쪽에서 380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음양 오행과 오장 육부의 상생과 건강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양 오행 오장 육부의 도표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인체 조직은 내가 사랑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내가 간을 사랑하면 간이 좋아지고 심장을 사랑하면 심장이 좋아진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내 머리의 송과체가 이 장부를 살리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장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육부는 양에 속합니다. 따라서 오장은 속이 꽉 차 있고 육부는 전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 상생 관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간은 심장을 살게 하고, 즉 목생화입니다. 또 심장은 비장을 살리고, 이 원리가 바로 상생 원리입니다. 또 비장은 폐를 살리고, 폐는 신장을 살리고, 또 신장은 간을 살려내는 관계가 상생 관계입니다. 네 번째, 예를 들면 신장, 물과 나무, 목화토금수에서 물과 나무는 서로 상생을 하죠. 따라서 겨울에 수의 짠맛이 있는 된장을 많이 섭취하면 봄철에 기운 생동한다는 이야기예요. 봄에는 매실과 같은 신맛을 많이 먹으면 여름이 편하게 잘 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상생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 상극관계. 이 신장은 심장을 제약하고, 즉 수극화입니다. 심장은 폐를 제약하고, 폐는 간을, 또 간은 비장은 신장을 제약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제약이란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극의 개념은 서로 간에 협조하고 협력해서 또 서로 제약함으로써 몸 전체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 것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오장은 속, 즉 안이 되고, 육부는 겉, 밖이 되어서 텅텅 비어있는 공간들이 육부죠. 즉 차 있는 담낭은 비어있죠. 빈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 담낭은 겉이 되어 비어있고, 간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간은 속이 차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은 비어있고 심장은
차 있죠. 또 삼초와 심포, 또 비어있는 대장과 또 폐, 위장과 비장, 방광과 신장이 각각 비우고 차이는 관계를 이루는데, 이와 같은 배와 관계를 보통 우리는 부부장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연계의 음양오행과 오장육부의 감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이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목에 해당되는 게 간과 설계, 담낭이죠. 즉 간과 설계가 나쁘면 시력, 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화가 작고, 또 바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파란색을 가까이 하면 좋다. 그 다음 신맛을 즐기면 다음 계절이 편해진다. 그 다음 동쪽이 어울리고 청색 옷을 입으면 이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들면, 자, 금은 목화토금수에서 금은 폐와 대장을 이야기하죠. 폐는 차 있고 대장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와 대장이 나쁘면 코와 관계된 문제의 질병이 생겨요. 즉 비염, 코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슬픔이 작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공기에 세이면 안 됩니다. 습도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흰색을 즐겨 입으면 몸에 도움이 되고, 또 매운맛을 즐기고, 그리고 서쪽 방위가 좋고 흰색 옷을 입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장육부 이상으로 나타난 현상과 정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목, 화, 토, 금, 수, 이 순환의 상생 구조이죠. 자, 목, 간과 담낭이죠. 이 간과 담낭이 나쁘면 흔히 닭살도 난다죠. 푸른빛, 얼굴이 푸른빛을 띱니다. 자, 첫 번째, 목의 간과 설계가 문제되면 얼굴이 푸른빛을 띈다. 얼굴빛이 푸른빛이 되고, 그 다음 화를 자주 내고 폭언형, 그 다음에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 결림, 목 디스크, 고관절통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 성인병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로, 피로 이런 것이 잡고, 간경화나 담석증을 조심해야 되겠고, 헛구역질이 자주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손발톱을 보면 손발톱이 손가락 길이 방향으로 줄무늬, 손톱에 줄무늬가 많이 생기면 간의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금의 폐와 대장이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폐와 대장이 나쁘면 얼굴이 우선 창백합니다. 창백하고, 그 다음 차가운 느낌 나죠. 이런 경우에 성격은 염세적이고 눈물이 좀 많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은 갑상선 조심해야 되고, 천식, 기관지염, 임파선, 폐렴, 잦은 감기, 몸살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흡기를 주의해야 되겠고, 피부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 치질, 치루 등의 질병도 생기고, 또 손목이 시릴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 시리다 하면 나는 폐와 대장이 약간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자세히 고정시켜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오장육부의 대사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장육부의 대사작용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오장은 생명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서 정, 기, 신, 혈, 혼, 백의 저장소로서 쉽게 설명하면 씹는 것, 숨쉬는 호흡하는 것, 기운 생독하는 것, 혈액순환되는 것,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생명의 근본을 유지시키는 게 바로 이 오장입니다. 그 에너지를 주고받고 영양분을 주고받고 노폐물 청소하고 있는 쪽이죠. 이는 전신의 다른 조직과 정신 활동을 주재하고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오장은 전기, 기운은 축적하고 에너지는 축적하지만 배설을 하지 않죠. 그래서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곳에 질병이 허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장에. 자, 대사작용 흐름도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오장은 우선 간,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죠. 그 다음 심장, 범퍼전 심장, 그 다음 비장, 혈액저장소, 그 다음에 신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것이 바로 오장이고 이것은 음양의 음에 해당됩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육부는 요 설계 비눗물 저장하는 것이죠. 설계. 그 다음 위장, 제2의 분쇄 공장이죠. 그 다음 대장, 노폐물 최종 처리 공장이죠. 그 다음 소장, 영양을 흡수하는 소장. 그 다음 찌꺼기를 버리는 방광. 그리고 삼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삼초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채울 수가 있어서 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오장. 이제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의 역할과 기능. 이게 간이죠. 이 간은 여기는 이게 담낭입니다. 비눗물 저장소. 침묵의 장기입니다. 즉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간이 거의 파괴되어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데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오장의 간은 우리말로는 애라고 합니다. 그 음에 속하며 내부에 위치하여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오장 중 간장은 복부, 오른쪽 복부의 상단, 가로막, 횡격막 있죠. 이 아래에 위치하고 무게는 1.4kg 정도. 그러면 약 2근 반 정도 되죠.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간이 두근두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애간장이 탄다 하죠. 그래서 애간장은 뭐냐, 간이 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 소화기관에 딸린 가장 큰 장기로 좌엽과 우엽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단백질이나 당의 대사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들어가는 독소를 해독한 것, 해독 분해해서 배출을 쉽게 만듭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화학 공장에 해당이 되는데 매일 몸 안에 들어온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특히 담즙, 비누죠. 그래서 간에서 비누를 생산해서 설계, 담낭에 보내고 해독작용, 또 혈액을 정화하고 철분 및 비타민, 미네랄을 저장하고 요소를 합성하는 등 500여 가지 일을 능숙한 솜씨로 처리하는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으로
여기서 이제 뭐냐, 세포를 먹어 살리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모든 영양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죠. 따라서 체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일도 제일 많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흔히 술을 마실 때 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것도 이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간의 해독은 독성이 없는 물질로 뒤바꾸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하면 대소변으로 배출하기 쉬운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우리가 과도한 지방질, 특히 쇠고기 먹으면 이 소이체온은 38.5도이기 때문에 소기름은 몸에 들어가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쇠고기 기름을 물에 녹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간이 고생을 하겠죠. 비누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 모든 약, 모든 주사제는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특히 쓸데없는 거 많이 넣은 잡탕 한약이나 해열제, 항생제, 주사제, 뭐 백신도 마찬가지겠죠. 이는 것과 육류를 조심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자, 오장의 심장과 비장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이죠. 자, 오장의 심장은 무게는 250에서 300g 정도의 자기 주먹 하나 크기로 이 갈비뼈 2번과 5번 사이, 2번과 5번 요 폐, 양쪽 폐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입니다. 뭐 중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 전신으로 풍부한 산소를 보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실은 정맥피를 폐로 보내어서 배출하게 되죠. 세 번째, 심장의 박동수가 72회보다 느리면 장수를 합니다. 뭐든지 크고 빨리 뛰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거북이는 분당 4에서 한 6회 정도 뛰니까 거북이 수명이 평균 500년, 700년 정도 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장이 빨리 뛰는 동물이 있죠. 쥐, 토끼, 일행궁에는 뭐 150회에서 뭐 250, 300회까지 뛰니까 뭐 7, 8년 살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빨리 뛰면 뛸수록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네 번째,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초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이 300리터 정도의 피를 매일 펌프질해서 온몸 전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장의 비장은 왼쪽 갈비뼈가 끝나는 명치 뒤쪽 이 등 쪽에 위치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비장의 무게는 170g 정도이지만 여기서 이제 백혈구, 림프구를 즉 면역 기능을 생산하고 여기서 이제 적혈구를 파괴하기도 하고 또 적혈구 남아도는 피를 여기서 풍성하게 저장을 해두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이와 함께 소화 기능을 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통사고와 같이 비상출혈 시에 이 비장에서 저장한 혈액을 공급하고 보충을 해서 생명을 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액 저장소 비장의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오장, 이제 폐와 신장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죠. 이 좌측은 삼엽으로 되어 있고, 참 우측이죠. 오른쪽 삼엽. 그다음 왼쪽은 잎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폐는 우리 몸의 pH, 즉 산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폐죠. 두 번째, 상복부 어깨 안쪽에서 갈비뼈 쪽은 전부 다 이게 폐죠. 반 이상이 폐입니다. 그 상복부에 위치한 가장 큰 장기로 여기에 공기를 넣으면 4,500에서 6,000ml 용량이 됩니다. 지금 1.5L 페트병 4개 정도 들어갑니다. 마라톤 선수 같으면 이 정도 폐 용량을 가져요. 그래서 이 큰 용량에 비해 무게가 양쪽 다 합쳐서 겨우 900g 정도 가벼운 것은 이 300만 개 정도의 폐포, 요 실기관지 끝에 달린 동글동글하게 달린 풍선, 공기 주머니가 이것을 폐포, 흡합관이라죠. 이게 300만 개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펼쳐서 평평하게 펼치면 93평방미터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기체, 즉 숨을 들이고 내뱉는 이 양, 즉 총폐 표면적 중에서 20분의 1만 사용합니다. 내 폐 용량이 5,000ml다. 그러면 평상시 숨을 쉬는 것은 250밖에 안 돼요. 2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요 주먹만 정도가 공기가 요 끝에 요 들어갔다 놨다 요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9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머지 95% 비어있는 이 공기를 잔기랍니다. 즉 썩어있는 공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 입으로 후 길게 내뱉으면 심호흡을 할수록 우리 몸의 전체 림프절이 막 춤을 추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가 빠져나가서 감기, 몸살, 바이러스 이런 것 전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잘 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중 가장 좋은 호흡법이 비흡구배 호흡입니다. 자, 이제 비장의 이미지네요. 비장이 아니고 신장의 이미지네요. 자, 5장 중에 신장은 길이가 11cm 정도, 무게가 150g 정도로 이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 전해질의 균형을 잡으면서 적혈구의 조혈 인자를 조절합니다. 이 복부 뒤에, 배 뒤쪽에 양옆에 상둥이 장기로 흉추 10번에서 요추 3번 사이에 위치하여 이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의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20% 정도가 여기를 지나가서 여과 처리를 해서 몸에 다시 보내죠. 여과하는데 이 여과의 양이 하루에 1톤이 넘는 양을 신장이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이 간이 나빠지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고장나면 얼굴이 검게 부었게 변하죠. 자, 8번째, 육부, 담낭과 소장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부는 이제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양에 속하고 대부분이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주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받고 보내고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육부, 즉 양의 기운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게 담낭 슬개죠. 육부 담낭 슬개는 오른쪽 상복부에 있는 간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7에서 10cm 정도의 크기로 간에서 생성한 담즙, 즉 비눗물을 저장 농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몸의 비누 공장에 해당이 되는데 간에서 나온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하여서
이 위에서 내려온 지방질, 고기 먹은 지방을 수용화, 물에 잘 녹게 하는 유화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단낭, 슬개즙입니다. 자, 그 다음 육부. 소장은 복부 중앙 아래에 위치하죠. 복부 중앙 아래에 위치하며 여기는 여기에는 요 12지장, 믹스장, 12지장. 그래서 담즙이 나오고 췌장에서 알칼리수가 나오고 위에서 염산이 나오고 이것을 중화시켜서 약알칼리로 해서 소장으로 보내야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부 중앙 아래에 위치하며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 소장은 위의 끝자락 유문에서 시작하여 맹장까지 6에서 7m 정도 되는데 자신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가 소장의 굵기예요. 그래서 체내의 모든 음식물이 여기서 흡수가 되고 섭취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모든 소화효소의 백화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장이에요. 소장이 차가우면 또 만병이 시작이 되죠. 세 번째, 따라서 이 단전 아랫배 자리가 차갑거나 이게 췌장이 문제되어서 산도가 높아지면 영양을 절대 흡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산삼을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또 배 터지게 밥을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나는 먹어도 식성은 좋은데 살이 안 찐다 이런 사람은 소장이 냉하고 아랫배가 차고 생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전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이제 육부, 위장과 대장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부, 위장은 복부 왼쪽 상단에 위치하죠. 복부 왼쪽 상단에 여기 위치하죠. 그래서 J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량은 자기 주먹 두 개 크기가 위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밥은 주먹 두 개 크기 이상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급체로. 자, 두 번째, 분당 4에서 6회 움직이며 위산을 분비하여 음식물을 여기서 입에서 분쇄 못한 것을 더 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열심히 씹지 않으면 누가 고생하는가? 위장이 죽을 고생을 해요. 위장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분쇄 공장이 바로 위장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 강산죽을 만들죠. 염산을 갖다 뿜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염산죽이 되어버려요. 강산죽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소화란 것은 이 강한 산성, 위에서는 강한 산성과 췌장에서 내뿜는 알칼리수 공장, 이 두 사이의 위태로운 평형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여기에서 이제 비눗물 갖다 퍼붓고 강산죽이 막 내려오고 췌장에서 알칼리수 알칼리수가 막 나오죠. 그럼 이제 소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약알칼리 성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위장에서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하고 밀입자인 포도당을 혈액에 실어서 인체의 각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 있는 중초의 췌장은 바로 알칼리수 공장이죠. 이것도 역시 기운과 열을 중화하며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췌장의 기능이
음양오행이나 오장육부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첨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육부 대장입니다. 이 대장은 맹장에서 시작해서, 대장은 맹장, 회장이라기도 하죠. 맹장에서 시작해서 상행결장. 근데 이 맹장은 뭐냐? 맹장이 하는 역할은 이 대장에 우글거리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죠. 세균인데 그 미생물이나 세균이 소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수비대 역할을 하는 것이 맹장이에요. 그래서 맹장이 바로 세균, 바이러스, 균을 소장으로 못 가게 막아내는 군대입니다. 그게 맹장이에요. 그래서 맹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상행 올라가니까 상행 결장, 그 다음에 옆으로 간다고 해서 횡결장, 그 다음 내려온다고 해서 하행결장, 그 다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S자 직장으로 이어지는 배설공장입니다. 이 길이는 한 1m 정도가 되죠. 자, 두 번째, 이 대장은 몸속에 남아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시 여기서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설하는 재활용 공장입니다. 즉 수분, 염분, 비타민 등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재흡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마지막 배설 공장이라는 이야기죠. 10번째, 육부. 이제 방광과 삼초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부의 방광은 골반 내에 위치합니다. 치골 결합 뒤쪽에 자리 잡은 방광은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을 저장하는데 보통 한 350ml 정도 소변이 차면 이 불쾌감을 주면서 이 소변을 보게 되죠. 이 소변을 저장하는 용적은 500에서 800ml 정도의 장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육부, 삼초와 심포입니다. 삼초와 심포는 에너지 대사의 무형의 장기입니다. 그 무형의 장기인데 이 무형의 장기니까 거의 형태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 림프질도 포함이 되고 여기 있는 췌장도 역시 무형의 장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이 상초의 머리와 심장, 폐의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담당을 합니다. 상초는. 중초는 위와 비장, 췌장에 해당이 되고 소화, 영양 흡수와 공급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하초는 소장과 방광을 포함하는 생식과 배설 기능을 조절하는 것을 하초라고 합니다. 이게 3초예요. 네 번째, 심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을 둘러 폐로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경혈부터 해서 이 온몸에는 에너지를 모아서 서로 순환하고 안정된 감정을 조율하는, 즉 심장을 돕는 불기운으로 상화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림프절, 림프구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게 바로 심포예요. 심장을 둘러싼 경혈,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육부는 아니지만 사람의 뇌, 그 다음에 척추를 지나가는 척수, 뭐 신경, 뼈, 경맥, 자궁, 림프절을 비롯한 생식기, 즉 생식계도 전부 다 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얼굴이 화색이 돌지 않고 누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폐의 문제도 있겠고 대장의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 뭐 신장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47번째 이야기는 안색, 얼굴 안색과 건강편입니다. 안색과 건강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얼굴의 피부색으로 모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